국민들이 보기에는 특히 중도층, 관망층, 부동층 국민들이 보기에는 야 저쪽은 어쨌든 한동훈이니 이준석이니 막 시끌벅적 하잖아요. 이뇨한이 계속 말하지만 대표적으로 세 사람이 얼마나 언론에 많이 나옵니까? 그리고 국민들 보기엔 뉴페이스들이잖아요. 비교적. 근데 민당 쪽으로 가보면 와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정말 장관 뭐 원내대표 대표 뭐 다 해먹었던 사람들이 아직도 또 나오려 그래. 그럼 이재명의 혁신은 빛도 발하지 못하고 있어. 그리고 해먹었고 다 해먹었던 이낙연은 탈당을 해. 민주당이 욕 엄청 해놓고. 야, 저 민주당 세력들 형편없네. 아직 내 윤석열 너무 싫지만 내가 민주당에 표는 주고 싶지 않네. 이런 분들이 지금 30% 안팎 있는 겁니다. 이분들 마음을 얻기 위해서 대대적인 혁신해야 된다는 거죠. 혁신해야 된다는 결국 바꿔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인적 쇄신을 통해서 바꾸는 것밖에 없는데 이런 문제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586 출신들, 전대협 출신 그리고 민주화를 과거에 외쳤던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구조 이거 혁파해야 된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현실 정치를 일반 국민들과도 몰라요. 그 제초가 저한테 항상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나가서 정치 혁신 얘기를 하고 현안을 얘기하냐고 아주 맞는 얘기입니다. 저도 뭐 작년 6월 달 왜 혁신위원장으로 저를 내정해서 저한테 요청을 했는지 아직도 큰 퀘스천인데요.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기업이 저기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역동적 자기 혁신 기제를 작동시켜야 되거든요. 매개 이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기업보다 더 중요한 정치는 계승과 혁신이라는 자기 역동성과 지속성을 유지 못하면 그 정치는 정치가 아니죠. 그건 기득권이 되는 거죠. 거기서 중요한 것은 진입이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진입이 개방돼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방식, 새로운 시각, 새로운 인물, 새로운 정책들이 끊임없이 진입해 오면서 그 안에 있는 그 고여 있는 것들이 말하자면 바뀌어지고 역동을 이루어지고 혁신을 만들어내는 거고 퇴출이 냉정해야 돼요. 퇴출에 대한 기준이 아주 엄격하고 냉정해야 되는데 지금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저는 뭐 진보 정당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수구 정당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 진입과 퇴출에 대한 기준이 자기 합리화로 빠져 있는 거죠. 저는 그게 큰 문제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부 진보 정당들은 자기 지향점, 정책, 강령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수구 집단들, 수구 우익 정권은 명확해요. 자기네들 이해, 기득권을 방어해야 된다는 자기 미션, 자기 과제 상황이 분명하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이것도 아니에요, 저것도 아니에요. 뭐를 하자는 거지? 국민들이 민주당을 바라볼 때 민주당한테 표를 찍어서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확한 답을 던진 게 있나요? 딱 한 사람이 던졌어요. 이재명입니다. 제가 이재명을 좋아하는 이유는 물론 그가 행정가로서 그가 살아온 삶의 과정에서 행정가로서 보여준 거에 대해서 저는 100% 신뢰합니다. 저는 이재명하고 개인적으로 만난 건 혁신위원장 때문에 한 2시간 얘기 나눈 거. 그 전에 경기연구원에 제가 미국의 코스텔로라고 DJ를 양부로 모시고 있는 평화전도사라는 친구를 경기연구원에 제가 개원연구원으로 추천했더니 잠깐 뵙시다. 그래서 1시간 동안 국제정세에서 얘기한 거 2번밖에 없어요. 저는 뭐 그 이후에 뭐 이재명하고 접촉하거나 호불호는 없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재명이가 살아온 삶의 과정에서 배신하지 않을 인물이구나. 또 행정가로서 대단한 역량과 추진력이 있구나. 그런데 이제 제도 정치에 와서 정당 리더로서 정치인으로서는 지금 시험기에 있는 거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던 이재명을 싸고 있는 수많은 여건이 이재명의 장점을 꼭 잡고 이재명이가 경험 없고 저게 한 그 약점만 지금 노출돼 있는 이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재명을 높이 평가하는 거가 우리나라 70년 정치에서 이재명이가 던진 정치인으로서의 자기 과제, 화두, 기본사회. 나는 거기에 빠졌어요. 기본사회가 주는 의미가 뭐냐면 2차 대전 이후에 서구 사회가 자기 반성을 통해서 맞아. 정치는 국가는
그 국가의 구성원, 개개인의 삶의 존엄성, 그리고 안녕, 안심, 그 사회 안전망을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 주는 게 국가 역할이다. 근데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그런 담론을 던진 사람이 있나요? 이재명이가 기본사회라고 던졌습니다. 기본사회 얘기를 바꾸면 서구사회 반성하고 똑같아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국민들 개개인의 생명과 존엄을 보장하자. 난 거기에 아주 크게 박수를 쳤고 그것 때문에 저는 이재명이가 답이야 라고 언제든지 과감하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가지는 미래를 바라보는 한국 사회 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가 갖고 있는 병폐를 뭔가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인간의 존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그것이 기본소도로 가야 한다. 자, 그렇게 이제 내놨는데 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제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80년대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은 그런 인간의 근본적인 존엄과 가치, 민주주의에 대한 것들을 자기 이승을 통해서 일궈낸 거지 않습니까? 제도로는 선거제도가 있고 내용적으로는 국민주권의 시대를 열었지 않습니까? 이들은 왜 오히려 거기에 한 발 더 나가는 이재명을 마치 반대하는 것처럼 이재명의 발목을 잡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아니요, 민주당의 정책을 보면 세상에 좋은 얘기 다 써 있죠. 백과사전입니다. 성경 말씀도 있고 많은 지혜서들도 얘기하지만 봐도 뭔지를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바라봐도 무엇인지 모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거기에는 자기의 마음과 혼이 달려야 말을 해도 그 말에 진심이 있고 들어도 지혜가 생기는데 그 많은 백과사전식 모든 정책과 강령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그것이 자기의 진심을 담고 그야말로 자기를 던져서 위민 위공하겠다고 하는 헌신적인 얘기가 아니고 자기 입신양명에 자기 가오에 헤게모니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정강이나 정책들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입으로는 립 서비스는 너무나 아름답게 합니다. 근데 정말로 자기 몸을 던져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미래를 위해서 자기를 던질 각오가 돼 있느냐? 거긴 저는 우리 모든 정치인들한테 그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치라는 게 헤게모니가 없을 수는 없죠. 근데 그 헤게모니가 그야말로 위민 위공하는 그 하나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미약돌로서의 자기 헌신의 과정으로 이게 표현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우선이야. 내가 잘났어. 자기 우선주의. 맞습니다. 저도 약간 덧붙이면 우리 이 원장님 이내경 선생님하고 제가 우리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평가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성남시장 시절에도 청년수당, 무상교복, 그리고 지역화폐 등 정말 빛나는 정책들 만들었잖아요. 그 전후에서 민주당이 친환경 무상급식이나 반값 등록금으로 전국적으로 지방선거도 승리하는 기회가 되고 결국 저는 그런 힘들이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촛불시민혁명까지 결합되면서 했다고. 그 후로 민주당이 주도하는 지금 의제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대응 잘한가 하나는 대단한 평가를 받아야 되지만 그거 외에 눈에 띄는 어떤 사회경제적 진척이 없잖아요. 근데 어제 이재명 대표 죄송합니다. 신년 기자회 보니까 다시 기본사회, 특히 출생 기본소득, 정말 저출생 고령화 문제 중에 자기들이 문화적으로 욜로적으로서 아이를 안 낳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한 50% 정도는 정말 사회경제적 고통과 조건 때문에 도저히 애를 못 낳는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정규직 애를 많이 낳고 비정규직 애를 안 낳습니다. 그리고 급여가 많은 계층 공무원들이 애를 잘 낳고요. 급여가 작거나 비공무원이 출생률이 떨어집니다. 이건 딱 봐도 사회경제 조건이 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잖아요. 아이 낳으면 아동수당 지금 10만 원 주는 나라인데 기본 수당 줘가지고 뭐 50만 원이 될 수도 100만 원 수도 있습니다. 아이는 무조건 국가가 정말 키워주는 거나 그러면 최소한 50%의 출생을 포기했던, 낳고 싶었는데 포기했던 50% 가까운 청년들은 주거하고 양육수당 문제들이 상당히 지원되면 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든 건데
그런 부분, 사회경제 약자 옹호, 뭐 그다음에 정치검찰 타도 이런 여러 시대 과제에서 이재명이 온몸으로 해온 부분은 저는 높이 평가받아야 되는데 주변에 이재명만큼 이렇게 민주당에서 이걸 정치검찰의 투쟁이든 아니면 피해든 정치검찰 피해든 또는 이런 기본사회라든지 정말 민생 복지에 대해서 온몸으로 부르짖는 사람이 너무 없다는 게 민주당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싹 다 바꿔야 된다는 여론이 있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면 586이라든지 그래도 옛날에 DJ 노무현과 함께 열심히 싸웠던 사람들이 잠잠하냐라고 물어보셨는데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 보니까요. 제가 쭉 지켜봤잖아요. 이미 에너지가 상당히 소진됐습니다. 그러면 정치 그만해야죠. 그리고 본인들이 이미 상당히 기득권화됐습니다. 오너들이나 대기업 관계자들하고 골프 치러 다니는 오너들이 많아요. 골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동창이 오너가 돼갖고 기념회에서 한번 칠 수 있죠. 근데 그게 업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 만나갖고 골프 치고 디프리 가면 당연히 재벌 대기업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다 고급차 타고 다니잖아요. 지하철 버스 타고 다니는 서민들의 고통 알겠습니까? 기름값이 폭등하면 얼마나 그게 힘든지 알겠습니까? 난방 그냥 다 잘 사는 사람 돼버렸어요.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대부분 잘 삽니다.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본인들이 이미 기득권화되어 있고요. 본인들이 이미 재벌 대기업 친화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강령은 서민 중산층 정당인데 본인들의 삶이 서민과 중산층이 아닙니다. 이 간극이 민주당의 혁신과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총선에서 승리하는 구도를 못 만든 거죠. 왜냐하면 그러면 이재명이 혁신하자는 것은 인적 교체가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본인들이 이 무사 안위를 타파해야 되거든요. 옛날 전두환 노태우를 몰아냈던 것처럼 치열하게 써야 돼. 목숨 걸고. 기본사회, 사경 약자, 절충생 고령화, 남북평화 뭐 하나 절실하지 않은 게 없잖아요. 근데 하기 싫은 거예요. 왜? 지금 너무 삶이 괜찮은데 잘 살고 있는데 부자인데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수 진영이 기득권을 만드는 것은 이익이라는 눈앞의 현실에 다 함께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똘똘 뭉쳐서 가져가는 것이라면 진보라고 하는 것,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민주당은 그것보다는 국민들에게 미래를 먼저 제안하고 비전을 설명하고 그걸 통해서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실천하고 검증하고 확인받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보수가 정치를 유지 운영하는 방식대로 닮아가고 있다. 기득권화되니까 오히려 그 기득권의 크기가 적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에게는 더욱더 큰 실망감을 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두 가지를 좀 요약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오늘 주제에 대해서 접근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민주당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당내 혁신, 인적 쇄신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물갈이를 해야 한다는 것은 지금 이제 말씀을 주셨고 두 번째는 그 물갈이도 중요하지만 민주당 하나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범야권 그리고 반윤석열 전선을 만들어서 크게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세력의 재연합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자 인적 쇄신 문제는 이야기하셨으니까 조금 더 보태서 안진걸 소장이 오늘 공개적으로 말씀을 좀 하시죠. 인적 쇄신을 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한번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비례대표를 병리평으로 가느냐 연동형으로 가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것이 중요한지는 조금 이어서 우리 이내경 혁신위원장님으로부터 듣겠습니다. 뭐, 자, 누구를 이제 쫓아내고 연동되어 있습니다. 저는 최소 먼저 자기 야당 대표를 2년 가까이 만나주지 않고 제1야당 대표를 한편은 문재인 정부 주기에 올인하면서 한편은 이재명 주기에 올인한 거 아닙니까?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의 지난 1년 반을 보면 근데 정치검찰의 불법 부당수사에 타협하거나 심지어 내통해가지고 체포동의안을 2번 연속 가결시키려고 했던 사람들 한 번은 부결되면 한 번은 가결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은 진짜 가슴을 손을 얹고 정계를 떠나야죠. 대체로 누군지는 다 알고 있습니까? 아니 소문은 친문 중진 일부 친문 중에도 지금 친명 친문과 함께 열심히 싸우는 분도 있으니까 절대 우리가 일반의 오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친명 중진 일부 586 중진 일부가 주도했다는 게 통설입니다. 그 사람들은 가슴을 손 얹고 진짜 떠나야 된다니까 양심 고백하고 근데 아직까지도 가결했다는 말 안 하고 있잖아요. 대선명회에는 그런 비겁함이 어디 있습니까? 어쨌든 그 사람들을 당내에서 일단 공천 배제해야 한다. 이렇게 그렇죠. 확인이 되면 배제해야 된다고 보지만은 그 전에 양심적으로 정치검찰 정권과 투쟁할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심지어 자기 당 대표를 팔아 넘기려고 그랬잖아요. 불출마해야죠. 그리고 거기다 아까 저희들 말한 것처럼 정말 대한민국이 지금 해결해야 될
저출생 고령화, 불평등 양화, 민생고의 과제, 그다음에 검찰 독재를 또 타파하고 남북 간에 지금 전쟁이 날 것 같은데 골프나 치러 다니고 노는 게 더 좋은 사람들, 그럼 밖에 나가서 돈 벌고 놀면 되잖아. 누가 뭐라 그럽니까? 왜 정치를 합니까? 그 골프 자주 치는 사람 누군지 알고 계시죠? 그런 사람들을 대충 알아요. 민당 꽤 예, 있어요. 그런 예. 사람. 아니 골프 다시 한번 골프가 문제라는 건 저도 골프 나중에 쳐보고 싶어요. 아니 민주당 국회의원이 골프 치는 건 예. 뭐예요? 사업하는 사람이 골프 치는 거는 뭐 진보든 어디든 아니, 관계없지만. 그리고 저도 예를 들면 골프도 예를 들면 일요일 오전에 교회 갔다 와서 예. 좀 쉬었다가 오후에 잠깐 친구들하고 치고 올 수도 있다고 봐요. 1년에 300일 치는 사람. 근데 1년에 회기 중에도 상임위 열려 있는데도 예. 주중에도 심지어 주말에 우리 막 민주당이랑 국민들 집회하고 있는데 집회도 한 번도 안 나와보고 놀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왜 정치를 하냐면 그 사람들 그냥 밖에 나가서 놀러 다니면 되잖아요. 저 골프 자주 치는 사람 회기 중에 상임위 열릴 때 항상 배제시키자. 예를 들면 그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예. 건데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정치검찰 독재권에 싸울 생각도 없고 서민 중산층들이 지금 민생고에 대해서 내일처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제 이번엔 그만두라는 겁니다. 스스로. 그리고 공간위에서 정말 치열하게 논의해서 걸러내자는 겁니다. 호남 쪽의 기득권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 호남 민주당의 그 기득권. 호남 민주당이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많다는 평가를 받는 거 많다. 아닙니까? 예, 기득권화 돼가지고요. 최근에 제가 광주에서 활동하고 계신 언론인 한 분한테 얘기 들으니까 지긋지긋해서 미치겠대요. 네. 정말로 영남의 국민의힘 욕하는 것보다 이번 총선에서 어찌됐든 광주에서 기득권화되어 있는 호남의 민주당 세력을 어떤 식으로든 혁신하고 물갈이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정말 그것 때문에 자기는 언론인으로서 직업을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민주당 현역 의원들 여론조사만 50%에서 55%가 불가해야 된다는 답이 나오는데 호남에서는 70% 안팎이 예. 싹 바꿔버려야 된다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민주 세력에 뿌리했던 우리 호남 민중들이 호남 민주당 세력들을 키워줬더니 오히려 그걸 배반하고 검찰 독재하고도 안 싸우고 지역 유지하고 자주 만나는 사람도 지역 유지들이고 이러면 이건 완전 민중에 대한 비신이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